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식이 7인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요, 지금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홈스쿨 한다고 부모는 말하지만 딱히 교육에 뜻을 두고 공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만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막내 타라를 중심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타라는 9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막내인 타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언니 오빠들의 경우도 그랬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이상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타라 위로 오빠 5명, 언니 1명이 있었고요. 19세기에 일어난 일이라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타라는 2000년이 되는 것을 TV 생중계로 그 카운트다운 되는 것을 직접 보았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는 것을 그 TV로 생생하게 봤습니다. 타라는 우리 시대 21세기를 사는 아이입니다. 타라네 집은 산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첩첩산 중에서 자급자족해서 살아가는 그런 산골집이 아니라 타라는 아이다호의 그 산 벅스피크 밑자락 거기에서 그 폐차 더미 그 폐철 더미 속에서 하루 종일 폐철 분리 작업을 한 뒤 그 고철 등등을 팔아서 업으로 하는 그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타라는 가족들과 그 복숭아 등등의 그 과일을 끓이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압력솥에 끓여 병조림을 만들어 통조림으로 지하 벙커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충분한 비상 식량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하 기름 저장소에 기름을 채우고 총과 같은 무기도 사모으고 있는데요. 무슨 가족 테러리스트 비밀 집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이 패밀리는 이 21세기 글로벌 인터넷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꼭 영화 같기만 합니다. 타라 위로 쭉 6명의 그 오빠들과 언니는 그 혈기왕성할 텐데 이 폐철 수거나 하고 비상식량이나 만들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리 큰 부상을 입어도 병원에도 안 가고 집에서 만든 그 약초로 만든 그 물약과 그 또 약초로 만든 그 연고만 바르면서 사는 것을 이 혈기왕성한 이 6명의 언니 오빠들이 모두 견뎌냈을까요? 가능할까요? 타란에도 책이 있고 TV도 있고 성능은 떨어져도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들도 나가서 보는 눈이 있을 텐데요. 물론 불가능합니다. 자, 우선 맏오빠 토니가 나가서 트럭 운전을 하며 자립했고요. 루크 오빠가 15살 되던 해에 운전자 교육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 출생증명서를 달라고 하죠. 이때에 출생증명서 이야기가 불거져서 덤으로 그 밑에 4명도 같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고립되어 살고 있는 지금 타란에도요,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갑니다. 놀랍죠? 실은요, 부모가 몰몬교 열렬 신봉자입니다. 아버지는 최후의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마치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듯 그들만의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아이들을 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정부의 음모라고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악마에게 아이들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그 설교나 성경 그런 것들을 읽거나 혹은 몰몬교 선지자들의 기록을 읽는 것이 주가 되는데요.
물론 그 폐철 처리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일이었습니다. 타라도 맨손으로 9살 때부터 폐철을 분리하고 운반하고 그러다가 살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삐어도 그리고 뭐 몸에 불이 붙어도요. 집에서 엄마가 약초로 만든 그 물약과 연고를 바르고 넘어갑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끝도 없이 터지고 있죠. 마치 그 전투사를 길러내는 그 고대 스파르타의 패밀리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성경 구절 설명을 하려는데 타라가 좋아하는 셋째 타일러 오빠가 헛기침을 하더니 집을 떠나겠다고 대학에 갈 계획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힘들게 굳은 얼굴로 말합니다. 타라가 대학이 뭐야 하고 물어보죠. 아빠는 대학은 한 번 가르쳐 가지고는 배우지 못하는 바보들을 위한 학교지라고 대답하죠. 타라가 유독 이 셋째 오빠 타일러 오빠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빠는 그 CD 플레이어 붐박스가 있었는데 모차르트, 쇼팽과 같은 글자가 적힌 이상한 CD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연히 어느 날 타라가 고른 CD를 들려줍니다. 타라가 교회에서 늘 부르던 노래였는데 숨결처럼 현악기 소리가 들리더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들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찌르는 느낌으로 들려옵니다. 타라가 교회에서 부르던 그 불협화음이 아니라 공부하고 단련하고 서로 협력하는 데서 나오는 아직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 그래서 타라는 귀를 기울이며 오빠를 졸라 늦은 시간까지 듣고 또 오빠가 폐철 처리장에서 돌아오면 기다렸다 매일 저녁 음악을 듣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타일러 오빠는 그 성가곡 노래 CD 한 장만 남기고 자기 옷과 CD 책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해 겨울 그 15살이 된 어드리 언니가 면허증을 따고 카운티 그 버거집에서 버거 뒤집는 일을 구하고 자기 돈이 생기고 차가 생기더니 거의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 루크 리처드 두 오빠와 타라가 그 떠난 형제들의 자리를 메우고 이들 세 명이 승진을 해서 모든 일을 떠맡습니다. 그 산더미 같이 쌓인 폐철더미 속에서 알미늄, 쇠, 강철, 구리 등을 분리하는 그 작업은요. 먼지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시커멓게 범벅이 될 때까지 일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또 따로 산파 일을 맡고 있는데 물론 무면허로 하는 일이었고요. 각종 약초를 달여 물약과 오일, 그 연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 엄마 또한 꽤 상당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타라 집에서는 노는 손이란 있을 수 없거든요. 어느 날 타라는 쇠뭉치를 한 500번쯤 통에 던져 넣다가 문득 타일러 오빠가 공부하고 있을 교실을 상상하곤 합니다. 호기심에 씨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그 호기심의 씨앗을 기르는 데는 시간과 지루함 말고는 다른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지루한 시간이 쌓일수록 타라의 관심은 더 커졌고 학교에 다녀야겠다는 괴상한 생각을 하게 이릅니다. 이후 타라는 그 아버지와 작업하다 트레일러 통해서 추락해 그 쇠조각에 찔려 다리에 깊은 자상을 입어 도로에 팬 구멍처럼 살이 푹 파이는 부상을 입게 되고요. 엄마는 동종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 상처 위에 검은 딱지가 생길 무렵 타라는 그냥 내뱉듯 말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는 주님의 계명에 복종을 해야지 야곱과 에서를 기억하니? 하면서 성경만 읽고 있었죠. 기억해요 하면서 타라는 말없이 방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상속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려 한다는 뜻이었죠. 타라가 다니는 교회에서 발표의 날이 되었는데요.
타라는 여기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게 됩니다. 무릎까지 올라오거나 팔뚝을 내놓는 무용복을 타란의 집에서는 창녀들의 옷이라고 혀를 내둘렀기 때문에 그날 발표회 때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타라는 제대로 팔 다리를 올리지 못해 결국 망치고 맙니다. 이제 노래 부를 차례가 되었지만 그녀를 동정하는 그 표정들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때 타라는 그 타일러 오빠 그 붐박스에서 들었던 그 아름다운 소리, 그때 그 소리가 얼마나 따뜻한 바람처럼 부드러운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찌를 듯 날카로운지를 생각해내고 그 소리를 향해 마음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타라의 노래가 끝나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버지가 이방인들이라고 따시켰던 그들이 앞다투어 독창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아버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네, 주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지요 하면서 기뻐하죠. 이것은 타라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도시에서 뮤지컬 애니를 기획한다는, 그래서 그 오디션 기획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요. 그날 밤 아버지는 내가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타라를 오디션에 데리고 가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타라는 애니의 주인공 역을 맡게 됩니다. 자, 이때가 1999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1999년이요. 그때 그 끝자리 99가 2000년이 되면 00이 끝자리가 00이 되는데 그때 그 컴퓨터가 그걸 읽지를 못해서 1월 1일이 되면 전 세계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전기도 전화도 그 끊길 것이다라는 그 Y2K라고 부르던 그 루머가 돌고 이때 타라의 아버지도 연료와 식량을 준비하고 그 새 텔레비전까지 장만하고 1월 1일이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타라는 숨을 멈추고 그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는데요. 자, 12시 5분, 10분, 1시 30분 그때 아버지의 온몸에 깃든 그 실망감이 너무도 아이 같아서 순간적으로 신은 어떻게 아버지의 소원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을까? 아버지와 같은 충실한 종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 자진해서 고통을 받았듯 그렇게 주님을 위해 고통을 자처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신은 홍수를 보내지 않는 것이었죠. 자, 타라는 애니의 주인공 역을 맡으면서 그 연습을 하러 다니는데 숀 오빠가 그 같이 오디션을 보고요. 그리고 운전을 해서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 숀 오빠는 아버지와 그 여자를 평가하는 눈이 비슷합니다. 이 숀 오빠는 극과 극을 달리는 성격. 자, 이 오빠는요, 사회에 진출했다가 일종의 그 깡패 소리를 들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나갔다가 어쨌거나 실패 후 뭔가 마음 잡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집으로 온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애니 연습을 하러 다니면서 숀 오빠에게 세이디라는 여자친구가 생기는데 여자를 노예 부리듯 하고 심한 폭력성을 보입니다. 그 어느 날 밤 식구들이 모두 잠들고 타라 혼자 성경을 읽고 자려고 하는데 물 한 잔만 가져다 주려고 하자 오빠는 다리가 부러졌어 라고 대꾸를 하죠. 내일 읍내로 연습 갈 때 차를 안 태워주겠다고 협박하자 타라는 하는 수 없이 물을 가져왔지만 물잔을 건네는 순간 오빠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에 들고 있던 물을 오빠 머리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타라가 오빠의 어떤 미소를 받기에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그 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는데요. 그 숀 오빠의 여자친구 세이디가 타라네 집에 왔을 때요. 숀 오빠는 세이디에게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했다가 세이디가 가져오면 얼음물을 좀 달라고 하고 또 얼음물을 가져오면 이번엔 우유를 가져오라고 하고
또 우유를 가져오면 다시 물, 다시 얼음물, 얼음 들지 않는 물, 주스 등등으로 계속 말을 바꿨고 그렇게 30분을 계속 하다가 집에 없는 것을 말했고 결국 세이디는 차를 몰고 읍내까지 가서 그것을 사오고 또 오빠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자, 이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빠가 사과해라고 타라를 붙잡자 싫어하고 말했을 때 자, 이때 오빠가요 타라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고 목욕탕으로 끌고 들어가 팔을 등 뒤로 꺾어 몸을 들어 올려 머리를 변기에 집어넣습니다. 사과해라고 하면서요. 코가 그 변기 바닥에 거의 닿을 지경이 되고 몸을 구부리고 엎드린 그 세이디의 모습도 떠오르죠. 그 온몸을 증오심이 훑고 지나갑니다. 머리끝이 젖어 있었고 두피는 화끈거렸고 뒷걸음질 치는 타라의 그 손목을 잡고 다시 나선형으로 꺾으며 머리가 거의 바닥에 닿을 지경으로 그렇게 여전히 팔을 몸 뒤로 꺾여진 채요. 그 숨도 쉴 수 없고 부러질 것 같았죠. 다시 사과해라고 하자 그 팔에서 느껴지는 불처럼 뜨거운 통증이 머리까지 타오르기까지 긴 순간이 흐르고 미안해 라고 대답합니다. 타라는 홀로 목욕탕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울을 봅니다. 나는 그냥 아파서 울고 있을 뿐이야. 다른 이유가 아니야. 그냥 손목이 아파서야. 자, 오빠가 그녀를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 누구라도 그녀를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타라는 이날 밤의 기억을 이후 10년 동안 그와 같은 수많은 밤들의 그 기억을 규정하는 순간이 나오는데요. 이 쇼온 오빠의 폭력성은요. 이 타라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도 일어나고요. 또 폐철 작업을 끝낸 후 그 더러운 모습으로 남자친구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뒤로 빼는 이 타라를 끝까지 그 남자친구 앞에 내세우려는 그러한 오빠의 고집 계속 이어집니다. 자, 쇼는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성격이거든요. 이러한 폭력을 휘두르고요. 지나가면 또 사과하고 끝없이 자상해집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오드리 언니에게도 이렇게 가혹했었고요. 그 다음 새로 생기는 여자친구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그의 부인에게도 이렇게 폭력적이었지만 타라의 엄마 또한 알고 있었음에도 그 버릇을 좀 가르쳐주려 할 뿐이라고 하면 그의 편을 들게 돼버렸습니다. 아버지 또한 같은 편견을 가지고 오빠 편을 들어버리는 거죠. 먼 훗날 이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고 그리고 나서 이 오드리 언니가 쇼온 오빠를 타라와 함께 고발하자고 했지만 가족의 연을 끊겠다는 그리고 가족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나갈 거냐고 협박을 하는 그 부모님과 오빠. 그래서 결국 오드리 언니는요. 그냥 가족의 울타리에 남기로 해버립니다. 마치 타라 혼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듯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자,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서 진정을 시키는 의미에서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요. 타라는 이 쇼온 오빠의 폭력성을 얘기해서 이 가족 그리고 부모님의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너무 안타까워할 것 같아. 그녀가 그 새로운 자아를 찾아 홀로서기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데요. 이 타라의 이야기를 읽고요. 이 소설가 모나 심슨은 이 이야기가 소설이었다면 덜 괴로웠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타라가 오빠의 이 폭력성을 겪고 10년의 그 노력 끝에 타라가 갇혀있던 거울 속의 그 15살 소녀를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이 가족의 간극에서 벗어나는 답을 구했습니다. 타라는 훗날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들은요, 이 변화한 사람, 새로운 자아가 내린 결정들이었다고요. 이 새로운 자아는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인데 변신, 탈바꿈, 허위, 배신, 타라는 그것을 교육이라 부른다고 말합니다. 10년의 교육을 거친 후 나온 말이었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타라는 어느 날 이 타일러 오빠가 ACT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 ACT 시험은요, 미국의 대학 수능 시험인데요. 그 시험을 못 보겠어, 수학을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자 책을 사서 공부를 해라고 대답을 하죠. 타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학은 자신과 상관없는 곳이고 이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아는 인생은 18이나 19이 되면 결혼할 것이고 아버지는 농장 한 귀퉁이를 떼어줄 것이고 타라의 남편은 거기 집을 짓고 엄마는 타라에게 약초와 산파이를 가르쳐줄 것이고 이렇게 타라는 자기 인생 어디에도 대학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상상합니다. 다음 날 타라는 65km를 운전해 가장 가까운 서점에서 매끈하고 광이 나는 그 표지를 가진 ACT 참고서를 삽니다. 수학 문제를 엄마와 함께 풀려고 극적거렸지만 첫 5문제 중 한 문제도 풀지 못했죠. 자, 그래서 다시 왕복 130km를 운전해서 커다란 대수 교과서를 사가지고 옵니다. 자, 아버지에게 대학에 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여자가 있어야 할 것은 가정이야 라고 일축해버리죠. 브리검 영 대학교에 가려고 보니까 이 ACT 27점을 받아야 하는데 타라는 폐철 처리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아빠 집에 있을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해서 그 지치기 전인 새벽 6시에 일어나 공부를 합니다. ACT는 영어, 수학, 과학, 독해 이렇게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ACT 시험날 새벽 5시에 일어나 타라는 65km를 운전해 유타 주립대학교로 갑니다. 이때 16살이었죠. 학교는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고요. OMR 카드를 처음 받고 어떻게 답을 체크하는지부터 물어보고 4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자, 결과는 22점, 불합격. 자, 그러나 타라의 심장은 행복감에 젖어 크게 뛰었습니다. 27점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점수였거든요. 다시 도전 28점, 브리검 영 대학교에 지원합니다. 이때 타라는요, 이 타일러 오빠가 레미제라블을 읽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역사나 문학에 대해 좀 읽어볼 양으로 그 레미제라블을 사서 읽는데 그때 타라는요, 허구의 이야기와 사실에 근거한 배경의 차이를 구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폴레옹과 장발장 중 누가 역사적 인물이고 누가 허구의 인물인지 구별이 안 되었죠.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타라의 이야기는 이 배움의 발견이란 책의 2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513페이지의 책입니다. 자, 타라를 보겠습니다. 자, 타라 웨스트오버. 타라 웨스트오버는 1986년 미국 아이다호에서 태어났네요. 17세 때 브리검 영 대학교에 합격해
그곳을 졸업한 후 게이츠 케임브리지 장학금 수상자로 지정되어 이 케임브리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 방문 연구원을 지내고 케임브리지에서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19년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뽑혔네요. 자, 이 책 배움의 발견, Educated, 이 책이 2018년 출간되었고요. 90주간 베스트셀러 최상단에 오르고 영미권에서는 3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이 책 뒷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책 뒷페이지를 보면 자, 미셸 오바마는요. 교육의 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끈기와 회복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모나 심스는 자아를 찾고 자신의 가정을 이해해가는 딸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소설이었다면 훨씬 덜 괴로웠을 것이다. 자, 그리고 빌 게이츠는 소문보다 훨씬 대단한 책. 그리고 USA 투데이는 가슴을 찢고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하버드 크림슨은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